이번 시간은 플러커 멀티미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사양인 289 시리즈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크죠. 크기로 지금 한 뼘이 넘어갑니다. 한 뼘이, 저희 한 뼘이 넘어가요. 179하고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79가 요만하니까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됩니다. 가격으로는 제일 큰 289, 287 같은 겁니다. 단지 287하고 289의 차이점은 여기에 보시면 저저항 테스터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틀리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입니다. 187. 금방 소개했던 게 289죠. 289. 자, 187입니다. 187, 189 같습니다. 형태도 같고 크기도 같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89는 여기에서 뭔 차이냐? 289처럼 그 기능이 있냐? 아닙니다. 이건 컴퓨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189에 들어있는 겁니다. 187이나 189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9 여기보다는 한 단계 내려오는 겁니다. 179는 뭐가 틀리냐? 179, 177, 175 같습니다. 같은데 175는 여기에 보시면 주파수 이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주파수가 여기 보시면 주파수 헬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179하고 177하고는 뭐 차이냐? 179는 온도를 잴 수 있는 센서가 하나 딸리고 175는 이 센서 하나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가격 차이는 몇만원 차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세 가지가 같죠. 179, 177, 175 형태 똑같습니다. 그 밑에 버전 사양입니다. 그 사양이 제일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117, 117하고 175하고 같습니다. 단지 뭐가 틀리냐? 여기에 보면 AC 저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게 117 기능이 들어있고 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116이 있는데 116은 암페어메다를 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것이 좀 틀리고 114는 제가 봤을 때는 구매를 TV 가전제품 수리하시는 분은 114 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죠. 113 뭐 그런 쪽으로 내려가도 안 됩니다. 115나 117이나 117이나 같은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AC 저전압을 측정할 일은 거의 없어요. 저도 30년 동안에 AC 저전압 측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볼트 AC 볼트가 놓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도 없고 116은 암페어를 암페어메다 잴 수 없으니까 그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116은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115나 117 정도는 같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도 똑같습니다. 형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7, 그 다음에 17B 플러스 다 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17B 플러스 그런 개념으로 나오고 예전에 107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틀리고 여러 단계의 오토 기능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속도에 비해서는 115하고 107은 비교할 대상이 못 됩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시연을 한번 해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셀렉터 형태로 되어 있는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는
흥창 겁니다. 흥창 거 굉장히 오래 제가 썼던 거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 쓴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도 좋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6010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테스터기. 아날로그 테스터기 아마 최고죠. 속도 중에서는 최고 빠릅니다. 뭐 굉장히 뭐 거짓 없이 표시가 되는 것이 또 아날로그 테스터예요. 아날로그 테스터 요거 말고 이제 또 대형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대형 굳이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여러 대 한 서너 대 됩니다.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책정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다 각자 이제 책정을 해보겠는데 저항 레인지다 한번 놓고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속도가 어떻게 틀리냐? 자, 이거 보시면은 측정 재봤습니다. 자, 10.0 나왔습니다.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측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측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빼서 여기다 한번 꽂아 봐야겠습니다. 처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개봉해 가지고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속도가 좀 벌써 빠르죠? 속도가 빠릅니다. 여하튼 조금 빨라요. 여러 단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표시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도통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다른 거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전이 높아집니다. 기능도 좀 좋아지고요. 자, 이거 한번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침봉을 잘못했네요. 지침봉을 자,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자, 갖다 댑니다. 아이고. 자, 갖다 댑니다. 예. 이게 좀 깐닥깐닥 해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예. 자, 갖다 댔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죠. 예. 갖다 댔잖아요. 이게 이거하고는 속도 차이가 조금밖에 차이 안 납니다. 속도 차이가. 자. 예. 거의 뭐 0. 몇 초 차이, 0.1, 2초 차이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속도는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187, 189 속도가 최고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갖다 대면 바로 나와요. 17 계열하고는 좀 틀립니다. 바로 나오죠. 자, 띄었습니다. 자, 붙였습니다. 예,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289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갖다 붙일게요. 아이고. 예. 이게 조금 한 손으로 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 갖다 붙입니다. 예, 이건 187보다는 속도가 늦죠. 예, 이게 189보다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자, 187. 자, 속도 갖다 대볼게요. 예, 조금 늦죠. 187이 조금 빠릅니다. 속도 면에서는 187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자, 289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속도는 1871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189도 빠르겠죠. 그리고 뭐 179, 289, 115는 큰 반의 차이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좀 알아볼 수 있나? 야도 재봐야죠. 끊지 않고 또 재봐야 됩니다. 오hm 단위 놓고 한번 재. 셀렉타가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네, 바로 나오죠. 예. 이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레인지 작동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나오죠 바로. 이것도 구형치고는 그래도 속도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제만 많이 느리죠. 근데 이제 여기 셀렉터 개념들 그런 개념들하고 이 오토 기능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는 타사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이 오토 기능에다 딱 놓고 했을 때 굉장히 느려요. 플루크는 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플루크가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서 한번 접해 보는 것도 괜찮고 크기 나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 나이를 한번 해보면 되죠. 그리고 179 177이 하나 있었는데 177은 제가 아는 지인분을 어제 주었어요. 어제 주어가지고 완전 뭐 아끼는 거 하나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줬습니다. 177이나 179나 같은 건데 제가 굉장히 아끼던 거 하나 주고 싶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라고 돈 많이 버리시라고 하나 그냥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289, 187, 179 그 다음에 뭐 어제 안 줬으면 여가 177 또 하나 있을 파인데 175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115 117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전에서 쓰시는 분들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요 177, 175 가격도 저렴하고 부담감도 적고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지죠. 부담이 많이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예 부담이 많이 가죠.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가전 수리 TV 같은 것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요거 쪽에는 조금 신경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속도가 너무 늦고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저는 에어컨 수리할 때 콘덴서 그 다음에 전압 DC 전압 AC 전압 그 다음에 도통 테스타 뭐 그런 개념에서 그냥 에어컨 수리할 때만 이놈 갖고 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소형이고 그래서 여기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차에서 또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TV 수리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일단 플루크는 오토 기능에서는 타사 제품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라고 하고 정밀도 좋고요. 여기에서 또 좀 더 좋은 건 뭐냐, 다이오드 기능입니다. 다이오드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써본 사람 중에서 다이오드 기능 잘 쓰시는 분은 아마 플루크만큼이나 좋은 게 없다라고 아마 평론을 할 겁니다. 플루크가 다이오드 측정, 요거는 다이오드 비품이 안 납니다. 다이오드에서 쇼트 비품이 안 나요. 107 뭐 그런 개념들은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안 나더라고요. 이게 다이오드 모드입니다. 다이오드 모드. 다이오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소리가 납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렌즈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이오드 모드, 이게 다이오드 모드죠. 이제 다이오드 모드로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모드죠. 자, 슈트시 했을 때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참,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아마 17B도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107이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답답하죠. 그래서 요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115나 117 정도 쓰시면 좋고, 116은 아까도 말했듯이 암페어가 빠져서 그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사실 때 큰맘 먹고 사셔야 한다라고 하면 175, 177, 179. 저는 이 177하고 179가 참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그 특성적 안정화가 참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련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187, 189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릿수가 틀려요. 이거 보시면 자릿수 틀립니다. 자, 보세요. 자릿수가 틀리죠. 다 천의자리 숫자입니다. 천의자리 숫자. 천의자리 숫자인데 이것은 만의자리예요. 만의자리. 벌써 틀리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만의자리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램프를 한번 켜보세요. 만의자리입니다. 이거. 만의자리죠. 이게 만의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밀원 쪽으로 나갈 때는 요걸 쓰시면 되고, 어느 정도 할 때는 안정감 있게 쓸 때는 요거, 막 부담 없이 쓸 때는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격은 굉장히 좀 틀리죠. 요건 35만원 계열대, 요건 45만원 이상대, 그렇게 돼요. 이건 후덜덜한 가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건 안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후덜덜한 값이었고, 지금도 289가 후덜덜한 가격입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까지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콘덴서 모드, 다이오드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 눌러가지고 바로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메뉴 한번 눌러서 캐패시터냐 다이오드냐, 다이오드 설정하면 다이오드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메뉴 눌러서 캐패시터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이게 급할 때는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해요. 저한테는. 속도를 요할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187 예전하고 요거고 개수표가 틀리냐? 똑같습니다. 천원짜리 나와요. 똑같죠. 단지 아까도 말했듯이 요건 저저항 테스터 기능이 들어있다. 이제 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C 로 전압, 낮은 전압 기능이 들어있다. 요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속도 면에서는 야가 조금 떨어졌고 야가 좀 빨랐죠. 저는 개인적으로 187, 189가 조금 쓰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289, 287은 화면이 좀 어두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좀 불편한 감정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막 쓰기에는 요런 정도면 참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안 그러면은 요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는 야를 쓰냐 야를 쓰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 선택을 해도 되고 요걸 선택해도 되고 그냥 씁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할 경우에는 요런 정도 하나 추가. 그 아니면은 뭐 요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고 뭐 요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형태로 쓰시다 보면은 괜찮을 듯 싶고요. 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그 수리를 할 때 여러 다이가 있다라고 하면 뭐 몇 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줄줄이 저처럼 많이 놓고 쓰셔도 되고요. 편합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정밀하게 나가서 한두 시간 아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플루크는 써보아야만이 그 진가를 알고요. 저도 전에는 아주 값싼 것들만 썼는데 그건 뭐 그냥 쓰다가 버리고 뭐 소모성으로 많이 쓰고 만족감도 없고 행복감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또 정밀도에서 의심을 좀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은 플루크는 제일 좀 믿음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실 때 만족감이 있고요. 그만큼 또 쓰기에 편리하게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여러 개를 쓰게끔 돼 있어요. 안 써본 사람들이 뭐 들라고 그런 걸 사서 쓰냐 어찌냐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써보니까 참 매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전압을 잰다던가 뭐 전류를 잰다던가 그런 것은 뭐 싼 거나 좀 비싼 거나 큰 반 차이는 없는데 이 다이오드 모드하고 콘덴사, 캐패시터 측정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정확성도 좋고 다이오드 모드는 진짜 매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써본 사람만이 다이오드 모드 진가를 알 수 있고요. 특히 FET 쇼트 측정 다이오드 모드 놓고 했을 때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사 쇼트 불량 났을 때도 굉장하게 유용합니다. 그 쇼트 값이 0.02 뭐 그런 개념으로 0.3 그렇게 나는데 저는 다 찾아내요. 근데 다른 테스트하기 가지고 찾으라고 하면 저는 못 찾습니다. 안 됩니다. 왜? 플루크로 그게 프로파일링이 돼 있기 때문에 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낮은 급을 쓰다 보니까 왜 이거 마느자리를 썼냐면 세라믹 콘덴사 불량 났을 때 그때 정밀도에서 마느자리 숫자 그것이 굉장히 상당히 좀 진가를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느자리 숫자를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이 189에도 뭐 별다른 뭐 기능이 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르고 뭐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뭐 다르게도 표시를 하고 뭐 이게 굉장히 표시가 뭐 굉장히 좀 틀리고 이 구형파도 다 이렇게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 이거 맥스 미님 뭐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레인지도 다 표시가 돼 있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퍼센트 뭐 다 돼 있습니다. 179하고는 색다른 기능들이 첨가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289도 역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고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전 수리 뭐 그런 개념에서 이런 정도까지만 쓰셔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가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이런 경우에도. 그리고 특히나 많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새 거를 샀지만은 중고를 사셔도 굉장히 좋은 걸 선택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좀 많이 험하게 쓰고 그런 것을 쓰시면 좀 틀어진다고 봐야죠. 오차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를 사신다고 구입을 하셔도 완전히 민트급, 신동급을 사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죠. 안 그러면 그냥 새 거를 사서 저처럼 그냥 쓰셔도 좋고요.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플루크를 이렇게 어떻게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가.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뭐 크기라던가 어떤 형태, 그걸 설명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서 저는 다 이게 새거로 구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요것은 제가 새거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중고 뭐 10번도 안 쓴 거 제가 구입해 가지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하는 새거죠. 지금요 보십시오. 그냥 새겁니다. 뭐 아는 지인분이 한 10번 이내에 측정해서 장롱에다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 제가 산 겁니다. 이거 제가 봐도 새 겁니다. 요런 거 사서 쓰시면 괜찮아요. 뭐 완전히 막 몽땅 써가지고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거 사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가전제품 수리, 그다음에 뭐 어디 정밀성 있는 수리를 쓰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들 한번 정도는 플루크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고, 속도 면에서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히오키도 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히오키는 뭐 디자인으로나 뭐 어떤 것들을 제가 다 사서 써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히오키보다는 플루크가 좀 한 번 더 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루크를 접하게 돼 있는데 후회감 없고요, 만족감 많이 있습니다. 다이오드 모드도 대단히 좋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텍트로닉스 디지털 계열과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런 걸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애들 많이 쓰는 인두기 각 종류에 따라서 성능과 뭐 무엇을 선택해서 써야 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크는 요런 정도로 해서, 어제 앉았다면 이 자리에 하나 또 더 이 자리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또 한 자리 더 있을 판인데, 그냥 그래도 두 공간이 채여 있을 판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라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